예, 안녕하세요. 모두의 논술 김정엽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한국연구재단이라는 그 기관은 꽤 오랫동안 논술을 통해서 인재를 채용해 왔던 기관이죠. 이 시험이 이제 공고가 나고 나면 이제 문의도 있고 한데, 이제 저도 이제 기존 수업자들의 수업이 있다 보니까 기존 수업자들하고 항상 조율을 해서 그 기존 수업자의 수업을 비우고 수업을 진행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항상 시험은 약간 이제 따뜻해진 요 무렵에 시험을 항상 시행해 왔던 기관이기도 합니다. 이 한국연구재단이라고 하는 이 기관의 논술 특성을 보면 일단 난이도 측면에서 아주 무난한 문제를 이제 출제한 경험은 별로 없어요. 따라서 난이도를 보면은 중, 상, 이상의 문제를 지금까지 계속 지향해 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무난하고 이제 평이하게 문제를 낸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범위, 시험 범위 또한 이제 한국연구재단이 이제 하고 있는 이제 그 분야를 보면 과학기술, 첨단기술 분야 당연히 시험에 반영되는 범위이기도 하고 주제이기도 합니다. 한국연구재단이 그 지금 최근 이제 지향하고 있는 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업 분야 이것도 시험 범위에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기관의 정체성을 보면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굉장히 많이 띠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공공기관에서 지향하고 있는 문제들, 공공기관의 지향 문제라고 하는 것은 최근의 사회적 이슈, 일반 시사 이 영역까지 포함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따라서 약간 난이도는 중상 이상을 지향하고 굉장히 포괄적인 범위에서 시험 문제가 형성이 되었죠. 그러면 같은 주제로 답안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작성하는 사람들이 좀 비슷한 내용의 문제 답안지를 쓰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한국연구재단이 꽤 오랫동안 논술을 쭉 시행해 왔잖아요. 따라서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내부적인 문제도 있지만 외부적인 문제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외부적인 요인이 뭐냐면 바로 여기에다가 재시험자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시험자가 있다는 것은 작년에 혹은 재작년에 시험을 봤는데 여기서 결과가 좋지 않아서 다시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작년 그 상태에서 그대로 시험을 본다기보다는 뭔가 강화 전략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그 지난번 시험의 뭐 리뷰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강화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재시험자가 많은 것은 어느 정도의 커트라인 증가 이거를 이제 반영해 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기관은 점수라든지 총평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만 어떤 기관은 또 공개하지도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연구재단은 본인의 시험 점수를 공개하는 기관이거든요. 따라서 본인이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낮았다라고 하면은 뭔가 강화 전략을 통해서 다시 시험을 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점수가 어느 정도 오르기 마련이죠. 이것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뭐 중요하죠. 그리고 이 한국연구재단은 이 논술 시험 본 이후에
다차원 평가도 있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이 시험을 보는 과정을 잘 생각해 보면 이 굉장히 이 논술 평가의 범위 자체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와도 완성도 높은 답안지를 작성해야 된다는 게 시험을 보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걸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은 기본적으로 앞부분, 뭐 이게 이제 개인마다 차이가 다르지만 1차시에서 4차시, 5차시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이때까지는 일단은 기출문제, 근데 이 기출문제도 기존에는 나왔지만 최근에는 나오지 않는 문제도 있고, 기존에는 어떤 유형으로 나왔지만 최근에는 이 문제가 이렇게 변화돼서 나오고 있으니 이거를 가공한 최근 동향에 반영한 문제를 반영해서 어느 정도의 난이도를 이 기관은 출제해 왔고, 이 문제는 이렇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 기관을 거쳐야 됩니다. 따라서 이 기관이 어느 정도 난이도의 어느 정도의 답안지를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1기에 해야 되는 거고요. 이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연구재단 말고도 비슷한 포지션의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은 논술을 보는 기관도 있고 보지 않는 기관도 있죠. 그런데 보는 기관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뭐가 이제 우리가 도출되냐면 빈도 높은 문제입니다. 최근 발생한 빈도 높은 문제에, 그러니까 출제 빈도가 높은데 지금 연구재단에서는 출제되지 않은 문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가능성은 높겠죠. 많이 나오는데 이 기관은 아직 내지 않았으니 이 문제까지는 봐야 되고, 이 문제가 어느 정도의 난이도를 요구하는 문제이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까지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도 높은 문제가 대략 6에서 8차시가 필요한 겁니다. 가장 빈도가 높고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하지만 이 기관에선 아직 내지 않았으니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따라서 전반적인 목표는 뭐가 되냐면, 외우기 전략이 통하는 문제는 사실은 이 포괄적인 범위와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지향해 왔으니 별로 통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주제라도 요구사항이 달라지면 답안지는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포괄적 범위의 다양한 문제 유형이 나왔다 보니 기존의 답안지를 답습하는 과정은 별로 비효율적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좀 다양하고 포괄적인 범위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없다 보니 가능성 자체는 줄이지만 다양한 범위와 포괄적 범위에서 나오는 문제를 어떻게 작성해야만 고득점으로 갈 수 있느냐, 자, 이거가 이 연구재단의 기본적인 작성 목표가 돼야 되고요. 준비하는 과정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 전략이고요. 그러다 보니 여기 임계량이 생기죠. 이 한국연구재단은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무난하거나 평이한 문제를 지향한 것보단 좀 더 중상 이상의 난이도의 문제를 지향해 왔다 보니 어떤 수업은 대략 60분 이내 뭐 이렇게 형성되는 것도 있지만 60분 이상 소요되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한 문제에 대략 한 90분 정도의 수업 시간이 소요가 될 거고요. 따라서 4차시
6에서 8차시, 그럼 대략 10, 12 확장시키면은 한 14차시까지 갈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전반부의 3분의 1은 자, 이 부분 기출문제와 최근 동향 반영한 최신형 문제로 우리가 수업하는 과정에서 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정도의 범위와 난이도를 지향하는가, 그리고 최근에 빈도 높은 문제는 어떤 유형이 있는가, 자, 이런 것들을 나눠서 3분의 2 분량으로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근데 한국연구재단의 시험 자체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자, 이 부분 첨단 기술, 최근 과학 기술, 그리고 최근 이 기술의 동향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연구재단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 분야, 공공기관의 일반적인 이슈 및 일반 시사, 여기에 포함된다는 게 이 시험의 특성이라고 분석됩니다. 그리고 연구재단은 대략 지금 시기에 항상 시험을 봐왔으니 아마 지난번에 시험 본 분들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강화 전략을 사용해서 재시험을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실제로 이제 예전에 제가 채점하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점수, 거기에다가 대략 한 3, 4점 정도가 플러스 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연구재단을 효율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 기관의 특성, 그리고 기관이 지향하는 문제, 그리고 문제 난이도, 이런 거에 맞게 거기에 맞춰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 이걸 준비하는 수험자들의 앞으로 이제 이행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연구재단의 시험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